수도권대학교 순서의 2부 순서 경희대학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 대학 입시 요강을 보게 되면 뭐 내신 무슨 필요 있겠네, 내신이 10%밖에 안 차지하는데 뭐 내신 포지션 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입시 요강에 보시게 되면요, 그 어느 학교는 경기 실적이 뭐 70% 한다 하더라도 기본 베이직에 점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학교는 내신 포지션 1등급부터 9등급이 있는데, 이게 1단계부터 9등급까지 단계별로 10점씩 나눠져 있는다는 생각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뭐 1점 차이로 그 점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점을 좀 대부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경희대는 팁을 드릴 때는 그 학생부 종합이 10%밖에 반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경기 실적이 70%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16강이 들고 기정타석, 뭐, 야수는 54이닝 출전, 투수 16강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거는 필수적으로 가고, 그렇다고 해서 경희대학을 수년간 합격자의 그 명단들을 보게 되면 그 자사고 학생들이 합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 그건 왜 그럴까요? 내신 포지션의 등급만의 그 점수의 배당이라고 그럴까요? 그 채점의 반영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요걸 체크해야 한다는 점들,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리그 30% 이상 출전 폭이 넓죠. 그 대신 이 교과에 부셔야 되는 단계를 생각할 때 여긴 경기 실적이 높아야지 그 합격률이 높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지난번에 언급했죠. 최저 학력자가 적응이 된다는 점들. 1단계에서 40% 뽑고, 실기 60% 뽑고, 그 다음에 그 내신 성적에서 최저 25% 통과하지 않는 학생들은 수능을 봐서 두 과목에 7등급 이상이 돼야지 당락의 결정이 난다는 점.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말리그 성적은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왕중왕전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성적을 본다는 점입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난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주말리그 성적 없어요. 근데 그 왕중왕전 이런 때 성적이 좋다 그러면 이 학교를 응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대학교도 응시의 폭이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포지션별로 여기는 투수 4명, 포수 1명, 내야수 3명, 외야수 2명, 포괄적으로 뽑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이 학교에 아직까지 그 입시요강이 바뀌진 않았는데, 그때 그 학교 관계자들 그 요강에 대한 게 뭐가 먼저 변경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안 된 거 있어요. 이 학교 자체는 8월 말까지의 경기 실적만 인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 꼭 체크하시고요. 한양대학교도 응시의 폭이 넓습니다. 뭐 전국대학교 8강 또는 주말리그 8강. 이 학교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누누이 4, 5년 동안 이거 누누이 얘기했던데, 주말리그 8강이 이상 안 된다는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응시의 폭이 넓다는 점이죠. 그 서류평가 70%, 학생부 평가 30%, 쉽게 얘기해서 학생부 평가의 점수가 높다는 점입니다. 30%라는 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이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익대학교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학교는 실기평가가 60%라는 얘기죠. 1단계에서 30%, 학생부 교과 8%, 학생부 출기 2%. 그러니까 교과 과목에서 등급에 보니까 그건 비단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기에서 당락을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 수도권대학교 11개 대학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이제 주말리그하고 왕중왕전이 있고, 이번에 봉황기 대회가 하나가 빠졌죠. 그래서 8월 말 정도면, 뭐 중앙대는 성적이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이 방송이 나갈 때 되면 거반 아이들의 성적이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럽던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런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가 얘기한 11개 대학은 옛날에
로 얘기하면 인서울이라고 얘기하지만 인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 그 부모님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특성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내신 포션이 변별력이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 학종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학종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체육 특기자로 학종 가기에는 하늘이 별 따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일반 학생들 같은 학종을 하게 되면 생기부를 할 때 그 뭐 수십 장이 나와요. 근데 솔직히 체육 특기자 친구들한테 학종에 그 평가를 몇 장을 써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은 한번 되새기면서 입시 상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체육과를 뽑는 학교가 올 체육과를 뽑는 학교가 있을까 반면, 그 다음에 체육과 일부를 뽑고 그 다음에 체육 관련 학과를 뽑는다는 학교, 그렇게 되면 또 체육과에 있는 건 인서울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학교가 서울에 있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건, 제가 5년 정도 이걸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전년도, 재작년도에 아이들 학생 성적 같은 경우는 뭐 참고는 되겠지만, 그 필수 충분 조건은 아니다는 점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애들, 성적들을 이렇게 보면, 당해년도에 당해년도에 그 팀이, 그 학교가 성적이 4강, 8강, 뭐 4강 이상의 성적을 올린 팀 학생들이 그 대학 진학률이 높았다는 점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가 또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나쁘다고 대학 진학률이, 대학을 못 간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한 4년 정도 해보니까 그래도 평균적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 고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뭐 입시 컨설팅 하는데, 솔직하게 입시 컨설팅이 그런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입시 요강에 대한 변별력 자체가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2%에 대한 문제점들인데, 그거는 입시 요강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입학처에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이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남이 주는 그 입시 요강의 그 프린트물 갖고 내 아들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모르는 문구들이 있으면 그 다음 학교에 입학처에 꼼꼼히 체크하시라는 점. 이 점이 그래도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11개 대학,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이죠. 나머지 7개 대학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8월 종착역에 왔습니다. 끝까지 우리 아이들 엉덩이 만져주시고 응원을 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끝까지 마지막 글러브를 벗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영선의 성동원도였습니다.